이제 손자병법 벌써 31번째 강의입니다. 뭐 놀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손자병법을 지금 저희가 이제 쭉 하는데 총 13편 중에서 지금 6번째 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손자병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상편과 하편으로, 이건 뭐 이렇게 나눈 적은 없지만 결국 1편 개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허실편, 이 6편까지가 상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7편부터, 군쟁편부터 시작해서가 하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허실편, 그러니까 손자병법 13편 중에 이 6번째 편인 허실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자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멋있는 편이 이게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전체 중에서 한 편만 좀 들어봐라. 제일 좋고 제일 정말 손자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바로 이 6번째 허실편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멋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허실편에 보면 오늘의 주제가 그건데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손자병법 말 중에 우리가 뭐 지피지기니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전승, 이게 읽어보세요. 전승불복이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반복할 복자예요. 반복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뭐 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는다. 이거를 두고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복자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왜 반복해라, 반복.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거예요. 제가 군대에 나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뭘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 불로 공격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불로 공격하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돼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번에 주식 해갖고 성공해서 돈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식해서 돈 벌 수 있어요? 물론 벌 수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다시 얻는다는 건 참 힘들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 생각은 그래요. 군대 전쟁에서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승리했다 그래서 내일도 승리하리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승리 어디 성공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시든. 그러면 그게 영원히 이 성공이 나에게 계속되리라고 보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성공이 완벽한 실패로 바뀌는 수 많이 봤잖아요. 전승불복이라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승리라고 하는 건 결코 나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승리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승리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나를 먹을 승리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건 영원히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허실편의 이 전승불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손자철학에서 보면 참 이래서 손자병법을 우리가 읽는구나. 손자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승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돌고 도는 거다. 내가 오늘 승리했으면 내일은 패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패배했으면 다시 승리할 수, 이러한 것이 결국은 손자의 철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전승불복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는 결코 2번 다시 3번 나에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손자는 이 전승불복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리더가 엄청난 고독감에 쌓여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갖는 고독감 아세요? 예? 그 어머니의 고독감은 다 느껴보시나요? 예? 이거 내가 이 자녀들 참 학교 보내고 자녀들 참 도시락 싸서 보내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죠. 예? 당연히 해주는 줄 알죠. 그렇지만 혼자서 느끼는 어머니의 고독감, 손자는 그거를 얘기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고독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형이 불능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대의 그 조직의 리더는
그 인형이 조승해요. 인형이 조승이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형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형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세를 잘 이용해서 여기 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치자랑 같아요. 어디에 뭘 두다. 즉 승리를 둬요. 즉 승리를 이루어내요. 누구한테 승리를 이루어내요? 중에게.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주 병사들, 그러니까 아주 일반 왜 소총수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의 장군은 승리를 하죠. 또 어떻게 승리를 해요? 이 형세를 잘 관찰해서 저 사람의 형세가 어떤지, 우리 부대의 형세가 어떤지, 그거에 기초해서 뭘 이루어요? 승리를 누구에게? 병사들한테 턱 하고 안겨줘요. 근데 병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불능지예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예? 자기들이 잘 싸워서 된 줄 알아요. 물론 뭐 병사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해서 싸워서 이겼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손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군대의 장군이 상대방과 나를 잘 형세를 분석해서 승리를 탁 이루어서 병사들 앞에 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병사들은 그 승리를 턱 보고는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것만 알지, 저 승리를 이루어지기까지 저 장군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 형세를 판단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이거를 사실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지도자가 여러분들 어머니 마음을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렇고 이걸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다 얘기 못할. 그러니까 얘기해 줄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든지 집안에서 리더니까 이 승리하는 장군의 그 고독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문장하고 잘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아까는 뭐가 나왔어요? 중이 나왔죠, 중.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고 인하고는 분명히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요. 중은 요즘 말로 하면 일반 소총 병사들이고, 병사들. 그 다음에 인은 여기서는 조금 높은 장교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계급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 장교들은 모두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여기서 나는 이제 손자 자기 장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리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승지형, 내가 지금 승리를 만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알아요. 지금 승리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아는데 뭔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승지형은 아는데 재승지형은 몰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승리의 그 모습의 이유는 아는데 그 승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떻게 그 승리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그 깊은 속은 몰라요. 아이고, 이거 힘드네, 이거. 결국 지금 두 가지 연속해서 손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굉장히 미묘한 한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를 했는데 일반 병사들은 뭔지도 몰라요. 다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 안데도요. 그보다 조금 높은 장교들은 우리 승리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그건 아는데 승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냈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아유. 그래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설명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했지. 이렇게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은 에이 그거면 나도 하겠다. 다 이러거든요. 근데 해보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형은 알아도 재승지형, 승리를 어떻게 내가 조제를 해냈는지 그거는 사실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해봤자 구차한 거예요. 이 맏며느리가 내가 지금 오늘 명절날 치르기 위해서 이 고생한 그 얘기 다 말 못해주는 거예요. 그 맏며느리만이 갖는 뭐랄까, 이 고독감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 알죠, 근데. 그 장남만이 갖는 집안에서의 어떤 그 고독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 막내 동생이 모르는 뭐랄까,
리더로서 갖는 그 책임감, 집안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갖는 그 스스로 느끼는 그 고독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요즘 아버지들 참 집안에서 열심히 돈 벌어 오시는데 집안에서 별로 힘도 없어요. 뭐 애들은 뭐 사달라고 조르죠. 예? 부인은 뭐 돈 안 갖고 온다고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 아버지가 그토록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 스시콜콜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지 당신 알아? 이거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거 참. 그 요즘 뭐 집에들 오면은 다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들이 집에 들어오시면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어서 주로 안방 가도 주로 이제 부인들이 다 잡고 있고 거실에 가면 텔레비 채널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애들이 잡고. 컴퓨터도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딜 가요? 베란다로 간대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 가면은 저기저기서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담배들 피느라. 담배도 이제 집에서 요즘 제대로 못 핀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손자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 지도자가 승리를 이렇게 병사들 앞에 분명히 이루어주고 또 승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독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군이 되려면 사회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정말 집안의 어른이 되려면 뭐예요? 고독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거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할 때 이미 한 반은 깎여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누가 그렇게 이 집안을 끌어왔고 정말 이 사회를 누가 끌고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누가 그토록 고생을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더가 느끼는 하나의 어떤 리더로서 권한이자 의무이자 책임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는 항상 고독한 거죠. 최고의 리더는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손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이제 이 손자병법 하면서 이 논어 얘기도 조금 가끔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중인 이상은 가이 여상이 하나.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중인 이상은 가이 어상야예요. 그런데 중인 이하는 불가이 어상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시 공자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이 중인이라고 하면은 뭐 신분적으로 중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공자는 계속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일반 레벨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이상은 돼야 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즉 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냐?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높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왜 추상적인 얘기들 또 아니면은 이 원리적인 측면의 얘기들. 즉 중간 정도 사람 이상은 돼야 저 원리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중간도 안 되는 사람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저 위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꼭 공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6살짜리에 붙잡고 야 인생이란 뭔지 아니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도 되니까 제가 손자병법을 같이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그 사람마다 느끼는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얘기의 코드가 달라지고 또 언어의 어휘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자는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전승불복이라 군대에서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지도자는 엄청난 고독감을 갖고 있다. 그 승리를 만드는 그 형상은 밑에 사람이 알아주긴 하지만 어떻게 그 승리를 이끌어냈는지 그 고독감은 그 엄청난 시련은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정말 꼬치꼬치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의 리더의 어떤 그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구절을 붙이냐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러므로가 꼭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얘기에는 어떤 구절이요? 전승
예, 전승 불복이라. 전쟁에서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승리라고 하는 거, 그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한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착각이죠.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불가한 것이다. 다시제자에 구할구자.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지금 행복이 다가왔어요. 행운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행운이라고 하는 건 다시제자에 구할구자. 또다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행운이 다가왔다 그래서 그게 내일도 또 되겠지? 그거는 안 되죠. 왜요? 시간이 틀리고 공간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상황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예? 봄이 영원히 지속되질 않죠.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이 끊임없이 공간과 시간과 우주는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자의 입장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얻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는 게 있다. 이게 자연의 그래서 지금 허실편 얘기하면서 손자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틀려요. 굉장히 뭐랄까, 멋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가 멋있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는 승리란 영원히 반복되지 않나니 너의 지금 성공에 도취되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이 멋있잖아요. 예? 이 허실편은 굉장히 철학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예요. 이 편안할 때 안 입을 자에 잊을 망자에 위태로울 이자. 뭘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편안할 때 내게 다가올 위기를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로 안불망이라. 뭐 이런 얘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군데 구절을 뽑아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죠. 관행 병시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연관이 돼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런 구절이 아주 재미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행 사곡 실시해라.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왜 국가 공직기관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내가 관직에 있어서 뭘 행하면요 사사로이 굽을 꼽자.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직의 일을 처리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든지 내 동창생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결정을 한다든지 자기 결국은 뭐예요? 자기 관직을 이용해서 하여튼 사사롭게 굽게 관직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발을 하면 어떨 때 후회해요? 관직을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 그것을 끝나고 자연으로 돌아왔을 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땐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만요. 권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줄줄이 감자 캐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승불복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권세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유혹이 많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막 달려들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그 힘을 이용해 볼까 하고. 근데 100이면 100, 그 힘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그거 잘못해서 사사로이 굽게 썼다가 반드시 그거 끝마치면 후회하는 경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부자일 때, 돈을 좀 벌어서 부자일 때 안 입을 자에 검소할 공자에 쓸 용자,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 때 후회해요? 돈 영원히 계속 있나요? 네? 가난할 때 후회합니다. 편안할 때, 편안한 자. 내 몸 건강하고 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뭐 이렇게 편안할 때 장차 충분히 휴식해 놓지 않으면 어떨 때 후회해요? 병 났을 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는 반드시, 왜냐하면 영원히 건강이 그 사람에게 보장되는 건 없거든요. 영원히 권력과 영원히 부가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은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힘과 그리고 부와 건강을 가졌을 때, 그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했을 때 영원히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그 어쩌면은 승리를 갖다가 영원히 지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동양적 사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승리, 성공? 에이, 너무 자만하지 말란 말이야. 너무 도취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 너무 울지 마요. 너무 울부짖을 필요 없어요. 결국은 성공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면 모두 영원하지 않겠어요? 실패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실패와 성공은 끊임없이 연결돼서 이 우주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뭐 그런,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손자병법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야, 이 철학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면이 결국 손자병법이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인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갖고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만약에 전쟁에서 남 싸워라 이 얘기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도취되지 마라. 실패에 울부짖지 마라. 그 뭐야?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잖아요. 전 이 손자병법의 강함은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손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전승불복이라. 이거 유명한 명제예요. 군대에서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말리어리자. 그래서 and therefore 그러므로 응은 마땅히 어디에 응형해야 된다. 어조사 어자 어디에요? 무궁해. 정말 점점 점입가경이라고 점점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영원히 군대에서 승리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궁을 생각해야 돼요. 무궁. 끝이 없음을, 끊임없는 상황의 그 변화에 나의 모습을 응해야 돼요. 응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adaptation,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해요. 바람이 폭풍과 확 휩쓸었어요. 누가 안 쓸리고 살아남죠? 이만한 나무요? 아니죠. 이만한 나무는 지 폼 잡고 승리를 구가하다가 그냥 날아가요. 정말 따뜻한 이 풀 한 포기가 무궁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같이 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한 그 풀 한 포기가 폭풍 후에 안 뽑혀나가는 건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왜 안 뽑혀나가요? 자기의 모습을 적응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무궁한 그 우주 자연의 질서 체계에 나를 적응을 시켰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뭐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적응하는 사람만이. 변한 현실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적응하는 그 겸손한 자세만이 전승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손자는 얘기를 합니다. 적응이란 말, 저런 얘기가 있는데, 입향수속이란 말이 있어요. 예. 들립자의 마을향자. 그 지방에 들어가면 따를 숫자, 풍속조자. 그 지방 풍속을 따라라. 따를 수 있죠? 요 수필할 때 숫자. 수요.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 동네 들어가면 그 동네 풍속을 따르라. 결국은 이게 뭐예요? 무궁한 변화에 내 모습을 응한다. 적응시킨다는 말이에요. 네? 변화된 상황에, 아이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센 사람인 줄 알아? 네? 옛날에 내가 권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지금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자기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킬 때, 그때 그 무궁한 그 힘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사이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 성이 팽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팽씨라고 하는 이제 그 젊은 이제 운동가가 1921년에 중국 공산당 혁명, 이제 공산당이 창립됐을 때, 이제 이 호남성, 광동성에 들어가서 이제 농민운동을 하겠다고 들어가요. 근데 농민운동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주목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농민들이 이렇게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옷차림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머플러 탁 메고 그리고 모자 딱 쓰고 아주 그 당시 귀한 그 고무신 딱 신고
이러고 막 내 말을 들으려니까 농민들이 뭐라고 본 거예요? 저거 저 탐관오리가 세금 거들어 왔다고 도망가는. 왜 저 농민들이 내 얘기를 들으러 안 오지? 하고 물어보니까 누군가 와서 여보쇼 당신 옷 좀 보셔. 복장 좀. 아니 그런 복장을 하고 서 있으면 누가 당신한테 다가오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밀짚 모자 쓰고 농부들이 입는 그냥 그 옷 입고 담배 쌈지 하나 메고 그리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 좀 나을 거라고. 이 평수속이라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풍속을 따른다. 그래서 그 저 팽배라고 하는 청년이 좋다 그러면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그 말이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높은 지식적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말은 난 뭔 소린지 모른다 이거예요. 즉 우리들 언어로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 언어를 농민들 언어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당신 혼자 그렇게 다니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낯익은 사람들하고 좀 같이 다니면은 좀 같이 옆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옷도 농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말투도 농민의 말투로 쓰고 또 다니는 사람도 농민들과 같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1923년인가 10만 명 정도의 농민 그 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전승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무궁한 상황의 변화에 나의 모습을 변경시키고 그야말로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풍속에 내가 적응했을 때 진정으로 승리는 나에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손자가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이런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또 이제 그러므로 오행은 무상승이다. 예. 아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오행은 무상승이다. 사시는 무상이다. 일유장단이다. 일유장단. 일유단장이라고 해요. 일유. 월유사생. 이게 지금 손자병법에 이런 좀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에 여러분들 주목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논리가 어떻게 진행돼요? 전쟁의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다. 결국 무궁한 상황의 변화에 내 모습을 적응시켰을 때 내 전쟁의 승리가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오행 아시죠? 금목수화토요. 그래서 뭐 나무 있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게 누굴 이기죠? 나무가 흙을 이기죠. 흙에 뭘 뺏어내니까. 또 흙은 뭘 이겨요? 물을 쫙 빨아 물을 이기죠. 물은 또요. 불을 끄죠. 불은 또 뭘 이겨요? 쇠를 녹이죠. 쇠는요. 나무를 이기죠. 결국은 뭐예요? 금목수화토 오행 중에 최고 쌈자라는 놈이 누구예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 물고 물리는 거예요. 먹히고 먹는 거예요. 오행이라고 하는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요소는 항상 이기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가 토를 이기면 그 다음에요. 쇠는 나무를 이긴단 말이에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니까. 결국은 이 상생상극이란 말이에요. 사시도 마찬가지예요. 추나추동. 추나추동 사시도 뭐가 없어요? 상의가 없어요. 상의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봄이 계속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봄, 여름, 가을이 돌아요. 해도 뭐예요? 단장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고 해도 장단 있고 달도요. 사생이 있어요. 달도 차면 잘 아신.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길었다 짧았다 추나추동 돌아가고 금목수화토 오행도 영원한 승자가 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이 손자가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매일 누구한테 이기고 지고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굉장한 그 철학과 굉장한 우주 자연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전 확 들었어요. 물론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군대에서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죠. 그 장자라는 책 있죠? 장자.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장자가 이제 어느 날 이 밤나무 숲을 갔는데 그 밤나무 숲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웬 까치 한 마리가 투두두둑 날라오더니만 자기 머리를 툭 스치고 하더니만 저 나무에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저 까치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 저게 크기도 통통하니 아주 맛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딱 집어들고 저 까치를 탁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나무에서 맴 하고 매미가 온단 말이에요. 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매미가 우는데 매미는 실컷 울고 있었어요. 우는지 웃는지 모르겠지만 여간 하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당랑이라고 있죠? 당랑. 그 왜 이 사마귀를 갖다가 우리는 이 당랑이라 그러잖아요. 당랑권법. 그 울고 있는 매미 뒤에 사마귀가 요렇게 하고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귀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 까치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까치 뒤엔 누가 있어요? 장자가 돌멩이를 들고 까치를 잡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승자가 없구나.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마귀는 아마 지가 승리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마귀 뒤에는 까치가 그 자기 승리에 도취됐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딱 그걸 보고는 돌멩이를 탁 놨어요. 근데 그 뒤에서 누가 머리를 탁 치는 밤나무 주인이 와갖고 이놈 밤 훔쳐간다고 왔다고. 우리는 가끔 내가 한 승리에 대해서 도취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승리했다. 성공했다. 근데 결국은 그 승리 뒤에 또 다른 승자가 기다리고 있는 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도취돼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패배했다 그래서 울고 상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정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맞나요? 돈 많이 벌다 가신 정지영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 또 전에 대통령 했던 IS 그런 분들 다 성공한 분들이죠. 성공한 분들이죠. 영원한 승리를 하셨을까요? 모르죠. 그건 여간 승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승리했다, 성공한 삶이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이름 없이 자기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손이 황토옥 되도록 농사하다가 그야말로 이름 없이 가신 그 할아버님, 그분은 실패한 분인가요? 네? 결국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전 손자병법 얘기하면서 자꾸 승리하라 얘기하다가 오늘 이 손자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영원한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결국 그 승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며 해와 달이 변하듯이 사시가 변하는 거다. 전 이 속에서 결국은 이 손자가 얘기하는 이 손자병법엔 철학이 있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고 결국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를 초월한 어떤 그 따뜻한 인간적인 어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오늘 느껴집니다. 자, 오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